난관난소농양. 이름이 좀 어렵죠? 하지만 여성에게는 정말 심각할 수 있는 골반 감염 질환입니다. 다행히도 지금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데요.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대체 이 난관난소노양이라는 게 뭘까요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.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골반염 있잖아요. 그 골반염이 아주 심해져서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병원에서는 이걸 줄여서 TO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나팔관이랑 난소 주변의 염증 때문에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. 감염이 정말 심각한 단계까지 갔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거든요. 옛날에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요, 이 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50%나 됐어요. 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요, 농양이 터지지만 않으면 1% 미만,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 거죠.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이게 어떤 병인지, 증상은 어떻고, 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.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증상과 위험 요인,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, 그리고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병에 더 걸리기 쉬울까요? 대부분은 골반염의 위험 요인이랑 비슷합니다. 15세에서 40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거나 성파트너가 여러 명이거나 예전에 골반염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런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서도 이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도 안심할 순 없는 거죠. 자,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들은 이렇습니다.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면서 춥고 떨리고 또 이상한 분비물이 나오는 거.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신호들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단이 꼬이기 시작합니다. 보세요. 환자 10명 중에 4명은 열이 아예 없었고요. 또 4명 중 1명은 막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좀 불편하다? 이런 만성 통증을 호소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열이 안 난다고 배가 그냥 좀 뻐근하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증상이 애매할 수 있는 병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찾아낼까요? 진단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진단은 보통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, 의사가 환자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직접 진찰을 하고요. 두 번째, 피검사 같은 걸로 몸에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, 원인균은 뭔지 찾아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결정적이죠. 초음파나 CT로 뱃속을 직접 들여다봐서 농양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. 영상검사로는 주로 초음파랑 CT, 이 2가지를 쓰는데요. 초음파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? 방사선 걱정도 없고 비용도 저렴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해보는 검사예요. 반면에 CT는요, 혹시 맹장염 같은 다른 병일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더 확실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. 물론 방사선 노출이나 비용 부담은 좀 더 있죠. 의사들은 이 영상들에서 보이는 아주 특징적인 모양을 보고 이게 난관난소 농양이구나 하고 확진을 내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원인도 알았고 진단법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치료 얘기를 해봐야겠죠? 이 감염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는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거, 이 농양 어떻게 치료할까요? 사실 치료법이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. 농양이 얼마나 큰지, 환자가 몇 살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치료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농양의 크기입니다. 보통 7cm를 기준으로 보는데요. 7cm보다 작으면 열의 7은 항생제만으로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요. 성공률이 꽤 높죠. 하지만 7c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항생제만으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고름을 직접 빼내는 시술을 하거나 아예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. 환자의 나이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폐경 전이냐 후냐가 큰 차이를 만들죠. 아직 임신과 출산을 생각해야 하는 폐경 전 여성분이라면 당연히 가임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죠. 하지만 폐경 후 여성분에게 농양이 생겼다면
혹시 모를 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정말 예외 없는 규칙입니다. 만약에 이 농양이 터졌다?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초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. 무조건 즉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.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. 자,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. 오늘 쭉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TOA.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지만 치료는 잘 된다는 점. 둘째, 열이 안 나는 것처럼 증상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. 셋째, 치료법은 환자마다 다르다는 거. 넷째, 농양이 터지면 무조건 응급수술이다. 이 4가지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뭘까요?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좀 쉬면 낫겠지, 진통제 먹으면 되겠지.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. 이 병은요,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가 결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조기 진단, 이게 핵심입니다.